보이죠? 자,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 이 정도는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각 세대마다 다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아버지 세대도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세대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조망해 봤어요. 제가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하면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게 퍼펙트 스톰은 기상 용어죠. 그렇죠? 기상 용어예요. 작은 어떤 기상 조건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폭풍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작은 바람에 불과하지만, 그죠? 그게 퍼펙트 스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떠들고 있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좀 통찰력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 뉴노멀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저성장기예요. 경제가 옛날같이 막 수출이 늘거나 월급이 막 오르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구도 줄어요. 그죠? 대학 인구 계속 줄고 있죠. 대학생들 다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 구조 조정하는 이유가 대학은 많은데 여러분들 대학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이게 경쟁률이 1점이 안 돼요. 0점 얼마로 내려갑니다. 계속. 자, 그런 상황이죠. 아이들이 줍니다. 그리고 더 좀 저는 이제 보면서 좀 대단한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4차 산업혁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혁명 속에 살게 될 겁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 얘기 듣지 말라고, 어른들 얘기 듣지 말라고 제가 꼭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옛날 프레임워크에 있는 거예요. 옛날 프레임워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로 만약에 사회생활 하잖아요. 망해요. 제가 장담하건대 망합니다. 저도 망할 뻔했죠. 왠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때 제가 아직도 그 멘트가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했는데 1학년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여러분들 그 10등 안에만 들어. 저희 때는 한 반에 65명이었어요. 예, 한 반에 65명이었어요. 10등 안에만 들어라. 그러면은 서울에 괜찮은 대학 가니까 그러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 좋은 데 다 갈 수 있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근데 웬걸? 졸업했는데 4학년 2학기 졸업할 때 됐는데 IMF가 온 거예요. 그렇죠? 네, 현대기아 자동차가 1년 대기 발령 냈어요. 안 뽑았어요. 뽑았는데 대기 발령 냈어요. 1년 뒤에 저희가 출근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네, 어떤 데는 연락이 안 와요.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 면접을 봤는데 연락이 안 와. TV 봤는데 부도 났다고 나오는 거예요. 나산 이런 데 있죠. 패션회사 다 망했어요. 네, 다 망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그 주간지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나 주간지가 있는 거기 그때 메인 타이틀이 뭐인 줄 아십니까? 저주받은 91학번이었어요. 저주받은 91학번이래. 그렇죠? 그랬다니까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 너무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산업의 경계가 파괴될 거예요. 이건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모든 게 다 융합돼요. 네,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쩌면 교회의 모습도 바뀌어야 될지도 몰라요. 제 판단에는. 교회도 옛날같이 무슨 대형 교회 위주로 이렇게 간다? 그 프레임워크 유지가 될까? 저는 그게 퀘스천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다음에 신고립주의. 얼마 전에 영국 우리 EU에서 떠났죠? 예. 그게 이제 신고립주의예요. 예.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신고립주의가 위험한 건 뭐냐?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도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긍정이 아닌 거예요. 야, 미래가 긍정이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EU에서 탈퇴한 거예요. 사실은. 미래가 만약에 밝았다면, 네, 미래가 화창했다면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언제냐면요. 증기기관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네, 증기기관. 네, 만들어져가지고 영국이 산업을 주도합니다. 증기기관 이걸 통해서 섬유산업부터 해가지고 기계, 교통 이게 다 바뀌어요. 네,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때 영국이 대영 제국을 이루죠. 이때가 대영 제국을 이뤘던 시대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어떤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예요. 전기가 발명이 되어지고요. 자, 자동차를 만드는데 옛날 같으면 장인이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차를 이렇게 이제 마치 분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은 이때부터 되게 불행해집니다. 사실은. 왜죠? 인간이 부품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 없어도 돼요. 다른 사람을 대체하면 돼요. 영화에 보면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가 이때를 예견하면서 만든 거예요. 네, 정말 정확합니다. 사실 사람은
뭔가 내가 한 물건을 혼자서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집을 만들 때 다 이렇게 완성해 볼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거를 이제 산업공학에서는 그걸 크래프트라고 그래요. 손으로 다 장인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부터 분업화가 됩니다. 막 노조도 생기고 막 이래요. 자,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 대표적인 게 인터넷 혁명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물건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요. 인터넷은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지금 이제 모바일까지 넘어갔죠. 지금 여러분들 시대는 어디에 가 있냐면 4차 산업혁명에 와 있어요. 아마 뭐 많은 그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거는 정말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불행히도 대비를 안 했다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그 부동산 거품만 만들었지 그거를 사실은 벤처나 R&D로 돈이 다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독일처럼 좋은 회사들이 계속 나왔었어야 돼요.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나왔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만 계속 올라가요. 그죠? 네. 사실 여러분들 시대는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뭐 OECD, 여러분 다 아시죠? OECD에서 뒤로 1등하는 거 제가 다 이게 체크해봤죠. 자살률, 이건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해요. 6년 동안 이래요. 6년 동안 증가율 1위,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뭐 다 그래요. 가계부채, 뭐 산업재해 사망률, 얼마 전에도 계속 뭐 지하철에서 사람들 죽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안 좋은 건 다 이래요. 출산율 제일 낮고, 술 제일 많이 마시고, 그죠? 사교육비 최고, 중년 여성 사망률 최고, 그죠? 20대 사망률의 1위가 자살이에요. 그죠? 40대 사망 거의 자살이에요 지금. 암을 빼면 자살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심각해요 저희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헬조선이라고. 지옥하고 한국을 합쳐가지고 만든 게 헬조선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네?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이민 가실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죠? 뭐 무시하고 살 수 있나요? 네,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숨쉬고 걷고 보는 게 지금 이래.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고민이에요. 네, 저도 고민입니다. 늘 고민하죠. 네,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시겠죠. 취업에 대한 고민, 앞으로 진로에 대한 거,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도 무슨 자기다움 우리 워크숍 하죠. 그렇죠?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대학교 4학년 때 뭐 저주받은 9.1학번이래요. 그렇죠? 네. 누군가는 그렇게 자기를 정의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안 되는 거는 이래서지.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뭐 나오죠? 흑수저, 뭐 금수저 이런 거 나와요. 수저 계급론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 YM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YM어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못 들으면 이상한 거지.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의 음성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오는 사운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놀랍게. 그걸 어디서 저는 정리했었냐면 4학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12명 보내죠. 그렇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가 어떠했나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제외하고 10명은 그 사실 12명은 그 지파의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에요. 차세대 리더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다음의 리더들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이.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난리가 나죠. 그렇죠? 갈렙은 뭐라고 그랬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우리한테 주시기로 했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갈렙 때려 죽이려고 여호수아 때려 죽이려고 난리를 치죠. 하나님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노하시죠.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뭐 앞으로 니네 40년 헤매게 하겠다. 뭐 이런저런 말씀하고 뭐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나머지 니네 여기서 다 죽을 거다 얘기하시면서 그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하나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게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함부로 얘기하는 거 있어요. 툭툭 던지는 말들. 저는 그 제일 싫은 게 뭐 그 부정한 팩트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함부로 흑수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헬조선이다. 입에 담지도 말아요.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그렇죠? 왜 살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을 할 때 하나님 음성 잘 들어보세요. 그렇죠?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IT가
되게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될 거고 기업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를 전 학생 때 봤어요. 예. 얼마 전에 오늘 뉴스 보니까 엘빈 토플러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제3의 물결, 그렇죠? 파워시프트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정보화로 간다라고 저는 봤던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 그렇죠? 그래서 엄청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 회사 7개 중에 골라서 들어갔어요. 연봉 제일 많이 주는데, 그렇죠? 연구개발 잘 할 수 있는데, 또 공대생이었으니까 연구소가 로망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 마북리 가까운 이제 현대정보기술연구소로 저는 입사를 합니다, 그렇죠? 꼭 잘 돼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다운 웍샵 할 겁니다. 자, 제가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앞에 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컨설팅을 진행하지만 국가와 정부도 놀랍게도 컨설팅의 대상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대상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근 정부예요. 김대중 정부, 98년 IMF 때였어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키워드가 국민 행복입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자, 정부 3.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 중에 되게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코엑스에서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서 20억 들어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정책이에요. 제가 여기 관여를 합니다. 자, 정부 3.0 정책 한번 이게 참고서 한번 볼게요. 정부 3.0이 되게 웃겨요. 보면은 아주 심플해요. 이게 국민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혁신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 3.0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그 행자부에 좀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제가 행자부 들어갔습니다. 차 한 잔 진짜 주는 줄 알고. 그랬더니 종이컵에 커피 한 잔 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걸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는데 how to,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무관님, 이게 벌써 1년,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1년 차 되는 거예요. 겨울이, 첫 번째 겨울이 왔어요. 아니 1년 다 지났는데 그럼 이걸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불렀는데 네가 이거 좀 만들어줘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 만들었죠.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뭐 이런 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요 매뉴얼로 다 돌아갑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위촉장도 받았어요. 이렇게 무슨 장관이 막 이런 걸 줘요. 평가도 해라, 전문위원이다, 위원, 이걸 줍니다. 자, 이거 받았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행정학 쪽에 경영학 포함해서 IT 분야, 행정, 경영, IT 전문가를 27명을 불렀어요. 27명. 그중에 저 한 명이에요. 그중에 저 한 명. 자, 27명 중에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은 저하고 한 사람, 같이 옆에 있던 사람 한 사람. 나머지는 다 행정학과 교수거나 다 경영학과 교수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다 대충 보면 다 학교에 다 이름 있는 다 교수님들이고, 저하고 한 사람만 석사, 나머지 다 교수님들 박사. 그렇죠? 저는 전공 뭐요? 산업공학. 웃기잖아요. 그렇죠? 되게 웃기잖아요. 예, 컴퓨터공학도 아니고 경영학도 아니고 행정학도 아니야. 무슨 산업공학 석사야. 그렇죠? 예, 왜 불렀을까요? 저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 저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사실은. 예. 저는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지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쟤는 여기 왜 왔지? 이런 느낌이에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석사인데 이 사람은 국책연구원의 석사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국책연구원이니까. 저만 그냥 일반 회사 직원인데 컨설턴트, 근데 석사 이런 거예요. 저 때문에 최종 학력 석사 이렇게 된 거죠. 장관이 앉아서 이제 위촉작 주면서 딱 이제 보는데 한 번 더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한 거지. 얘는 왜 왔지?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영문 이름을 다니엘이라는 영문 이름을 씁니다. 옛날부터 기도했던 건 있었어요. 뭐냐면 제게 기회를 주시면 혹시 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위원회가 열리고 많은 제안들이 오고 가고 과제도 제가 만들고 했었어요. 로드맵도 만들고.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좋은 과제들 되게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만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느낄 만한 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걸 다 만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IT도 이용하고 5만 걸 다 이용하죠. 자, 우리나라 그 지방에 가면 어르신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혼자 사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한지 체크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독사 문제, 혼자서 돌아가시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 예를 들면 우체국 집배원이 한 달에 2번을 가거든요. 무조건. 우체국 집배원이 2번 갈 때 지자체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집은 A라는 집은 할머니 혼자 사셔. 이걸 알려주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서 할머니한테 손에서 손으로 딱 주고 오는 거예요. 예. 돈 안 들죠? 돈 들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이 집은 표시해놓고 이 집은 할머니 혼자 사시네. 할머니 잘 계세요? 그래서 고지서 한번 전기세 고지서 한번 주고 얼굴 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약을 타면 그게 다 이제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쌓여요. 빅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만약에 어르신들은 한 달에 무조건 2번 이상 약국을 가야 돼요. 근데 이번 달 걸렸어. 그럼 이상한 거죠. 그렇죠? 뭔가 거동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한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전기를 써야 되는데 전기를 안 써.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조합해서 다 찾아냅니다.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있고 뭐 아주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아마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갱신해 보시면 알아요. 5년인가 이렇게 갱신하는데 시력 검사, 청력 검사를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 건강 진단을 받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연계하면 돈도 4,000원 돈도 안 내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자, 이제 뭐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제가 그 어느 날 과제를 이렇게 제가 추진위원회에 가서 과제를 내야 돼요. 과제를 해야 되는데 밤에 이렇게 과제를 다 썼어요. 근데 딱 쓰고 딱 끝날라고 하는데 뭔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야, 이게 그럴싸한 과제를 만들어 냈어요, 사실은. 냈는데 아까 제가 그 OECD 그 봤죠? 자살률이 우리나라 1위예요. 너무 마음에 이제 부담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자살률과 관련된 것들 조사를 해가지고 자살 예방 시스템을 구현해야겠다라는 걸 과제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들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치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는 되게 짜증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부담을 좀 주셔가지고 또라이 소리를 듣고 뭐 다음날 잘리면 잘린다 이러고 이제 갖고 가서 과제를 냅니다.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 썰렁한 거죠. 위원회 쫙 앉아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뭐 국민 행복도 다 좋은데 우리나라 자살률도 못 낮추면 이게 이 정부 3.0 추진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통계 얘기하면서 이거 과제하셔야 되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 썰렁해요. 썰렁합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속으로는 뭐 내일부터 안 나오지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불러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이제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죠. 뭔가 우리가 일을 할 때요, 그렇죠?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많죠. 똑똑한 분들 많아요.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뭐 캠브리지 출신도 있고 되게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제 딱 할 수 있는 것들만 딱딱딱 내놓죠. 근데 이날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한 거죠. 원래 만들었던 과제를 안 가져갔어요. 이것만 가져갔어요. 이거를 던지려고 가져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는데 나중에 계속 이제 좀 피드백을 제가 받아봤어요. 아니 저기 국장님, 저는 왜 자꾸 부르세요? 저는 좀 뭐 교수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국장님 하시는 얘기가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죠. 이제 아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사실 이 위원회에 있잖아요. 위원회에 있으면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위치에 갈 수 있어요. 경력도 되게 좋거든요.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거죠. 좋은 마음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국장님이나 이제 고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팀장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포지셔닝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불렀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들도 일하기 물론 편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막 맨날 문자 와요. 뭐 이게 4월 달에 문자 왔는데 여기 이제 어떤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발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장관상 받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렇게 발표하고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되게 기쁘죠. 그 사람들은 되게 감사해요. 저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장관상이나 이런 걸 받잖아요. 그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승진이 되는 거예요. 승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 과제 꼭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기 편하고 승진이 되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거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관심사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 좋은 말들이 많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그렇죠? 그렇죠? 모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퍼펙트 스톰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자, 컨설팅이 하는 일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되게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경험한 겁니다. 제 항상 묵상하는 키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것인가가 제 평생의 묵상이에요. 솔직히. 예.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일상으로 가져가서 내 직업에서, 내 컨설팅이라는 직업에서 이거를 가지고 왔더니, 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경험을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각을 해내는 것. 컨설턴트는 오늘 제가 노트북 가져왔지만 이게 다예요. 장비가. 이거랑 이게 다예요. 필요하면 테더링 해야 되니까 핸드폰 하나. 이게 다예요. 장비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거 가지고 누군가한테는 회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턴어라운드 시켜가지고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국가에게는 국민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27명 중에 석사 2명이 있었다고. 그렇죠? 똑똑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진작에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없이 갈게요. 오늘 이제 뭐 자기다움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뭐 제목은 이래요. 옴니원이 되라고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림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내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늘. 네,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시험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우리 경쟁하지 않아요. 네, 경쟁률이라는 건 있어요. 물론. 제가 현대 입사했을 때 석사끼리 경쟁률이 54대 1이었어요. 54대 1. 그죠? 네. 뭐 그때는 다 그랬어요. 100대 1, 54대 1 뭐 그래요. 근데 경쟁률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늘 제가 경험한 거니까 얘기합니다. 경쟁률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안 뽑을 수도 있고요. 솔직히. 그죠? 54명 지원했는데 안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명, 3명, 10명 뽑을 수도 있어요. 기업은 그래요.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뽑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자기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요. 이 기술적인 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하나 보여드리죠.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이게 아닌가?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좋은 것들이. 그래서 자료를 굳이 제가 만들 필요도 없어요. 자, 그 중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죠. 유튜브에 다 있어요. 자, 미래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자, 핸드폰 켰죠? 자, 집하고 커뮤니케이션 되고 자동차랑도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Start your vehicle remotely, or even use biometric readings to unlock your vehicle. Good morning. Okay, shutting off all lights, locking doors and windows, and turning security system on. Looks like you have everything you need for the day. Imagine a world where your vehicle serves as both your assistant and guardian. Enabled by the most cutting-edge technology, it's a vehicle that's fully aware of its surroundings. It feels like an extension of yourself, connecting you seamlessly to your own personal cloud. Play today's podcast from the New York Times. Your voice frees you from distractions and keeps your eyes and mind on the road. The AT&T connected vehicle provides a ride of unprecedented safety because the vehicle is part of a 자, 자동차끼리도 커뮤니케이션 하죠. 연결돼 있습니다. and traffic infrastructure talk to each other 자, wirelessly. 신호등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그렇죠?
helping to avoid accidents and improve traffic flow. The vehicle guides you to your destination using a smart steering wheel and ensures that you're in the best of health with the new 심장 박동수도 체크하고 있죠. 자동차가. spent maintaining your car on other things. Your front driver's side turn signal bulb just went out. Your preferred dealer has 깜빡이 안 켰다고 지금 워밍하는 거예요. tomorrow 그렇죠? at 9 a.m. Should I book it?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렇죠?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장착돼 있는 거예요. Getting more work done when it's most convenient. Email Nancy the September store opening document and include a message saying, "Looking forward to walking you through this soon." And when real-time traffic monitoring shows you'll be running late, Bad news. There's a sudden traffic jam 2 miles ahead. The good news is that I found a way around it, but it will still make you 15 minutes late for your meeting with Nancy. Should I let her know? Yes, let her know I'll take the call from here. Find me a place to pull over. you can always take the meeting from your car. Heads up. There's a message from your wife. Honey, can you pick up the kids? Sure thing. 자, 아이들 픽업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Family closer together and gives incredible access to Uverse and leading infotainment services. You can have instant access to all your favorite games and television shows, even the ones you recorded at home, right at your fingertips. Or give your kids the ability to finish their homework before they even reach home. The connected vehicle uses your location to bring you new opportunities. I'm sure you're aware it's your wedding anniversary today. How about some flowers? 2 blocks ahead, Lori's Flowers has a flower bouquet special for $44.99. While using its knowledge of other places to make those opportunities come a little easier. Yeah, that's great. Find me a parking spot. There's an open spot just 52 feet. 주차장 찾아주는 거예요, It 지금. also has a charging station since we're 자. running low on energy. And when it's dinner time, 자, 와이프가 전화 왔죠, 그렇죠? No worries. Why don't we just celebrate our anniversary with some pizza then? the connected vehicle is happy to take your order. Place an order to Benedito's for 2 large 자, 피자 pizzas. 오더하는 거죠. One with 네. pepperoni and one with everything. Your food will be there about 10 minutes after you arrive. The connected 집에 vehicle 왔습니다. also 집에 오니까는 surfaces 집이 차를 인식하고 불 다 켜지는 거죠, 그렇죠? connected experience. 살아있는 것 같이. Together with strong partners from around the world, we're bringing the best talent, resources, and technology to enable a larger ecosystem that will fundamentally improve the way we experience everyday life. 자, 어떤 것 같아요? 응? 나중에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네, 다 바뀌어가고 있고. 자, 이걸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이제 좀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서 이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제품과 서비스가 있고 어떤 기술과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 있는지 아마 이렇게 다 이렇게 눈에다 스쳐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 이런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컨설턴트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 갈 거고 앞으로 비즈니스 세계는 어떻게 바뀔 거냐.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공간의 개념을 하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공간. 자, 먼저는 사실은 이 손 안의 공간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모바일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모바일의 최고 강자는 네, 애플이죠, 그렇죠? 당연히 애플이죠. 애플, 삼성, 모바일 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다 같이 얘기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사실은. 되게 중요한 곳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보면 자동차가 계속 나오죠. 네, 자동차가 나와요. 자동차라는 공간이 정말 중요해질 거예요, 앞으로. 아까 자동차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이 사람 우리 그 주인님 그 심장 박동수도 체크해드리고 안전과 관련된 거 거기서 오더링 다 하죠. 물건도 다 사고 그렇죠. 자동차에는 AI 인공지능이 다 장착돼 있어요. 네, 그렇게 다 돌아갈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그림에서 이 동영상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건 뭐냐면 아마 저게 무인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운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래에는. 자, 그럴 거고요. 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선도적인 회사 테슬라 그렇죠. 이런 회사가 지금 막 달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죠? 로컬 모터스 3D 프린터로 지금 자동차 맞춤형으로 만들어져요. 옷 만들듯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집은 뭐 불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행복과 관련해 가지고는 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집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요즘에 이슈가 뭐죠? 원래 그래요. 제일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게 먹는 거예요. 그렇죠? 먹방 한참 하다가 그렇죠? 옷 사다가 뭐 하다가 요즘에 뭐 집 짓는 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너무 중요하고, 다음에 또 마지막 정말 중요한 공간은 바디예요. IBM이 요즘에 무슨 회사 사고 있는 줄 아세요? 뭐 헬스클럽 같은 거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헬스케어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 데이터를 사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전공이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관련해서 의료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이 부분에서 다 융합이 다 일어날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기 뒤에 이제 뭐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들, 변화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산업에서의 변화가 여기 안에서 다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뭘 봤다고요? 저는 정보화를 봤어요. 정보 시스템. 그렇죠? 그거는 이미 이제 오래전 이야기예요. 네. 3차 산업혁명이나 됐었을 때 이야기니까 뭐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미래를 완벽하게 볼 수는 없어요. 저도 어설프게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렇죠? 더 달라질 거예요. 더 달라질 겁니다. 근데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요. 좀 책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네?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깊이 있는 책들. 그렇죠? 그런 책들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